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천문학자 이명현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마추어 천문가 활동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천문학자가 되었고요. 천문학 연구를 하고 지금은 주로 그 과학 책을 쓰거나 여러분들처럼 이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과학책방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좋은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가려야 보이는 천체 신비입니다. 여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거 보고 뭐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뭐가 없죠? 명왕성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태양계에 있는 이제 천체들, 구성원들의 모습인데요. 지구 같은 것들을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별이고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리고 지구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목성 같은 행성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합니다. 반사를 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였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 자리에 있기 힘들 겁니다. 태양에서 어떤 생명체가 살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성이고요. 명왕성은 명왕성 퇴출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면 또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해야 되니까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명왕성이 행성이었죠. 9번째 행성이었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있었어요. 1930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너무 작아요. 바깥에 지금 그림 보시면 안쪽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좀 작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좀 큰데 그 바깥에 있는 행성이 좀 큼직한 것이 발견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고요. 또 얘가 궤도를 도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이렇게 원궤도를 도는데 얘는 또 좀 찌그러지게 돌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것이 여기 보시면 행성 밑에 외행성이라고 되어 있죠. 또 외소행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명왕성도 들어있고 다른 에리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명왕성과 비슷한 것들이 명왕성 바깥 궤도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10번째 행성, 11번째 행성 이렇게 지정을 하자고 하던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있었고요. 그러지 말고 이참에 행성의 정의를 하자고 했던 유럽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명왕성 하나라든가 한두 개 더 들어온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명왕성과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발견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런 천체들이 있는 지역을 카이퍼 벨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명왕성은 좀 큰 것에 속하긴 하지만 명왕성 같은 그런 존재들이 수조 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태양계 내 행성 이름을 써라 이런 시험 문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소행성이라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왕성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태양계 내에는 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우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의 달,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있겠죠. 지구에는 달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천체들은 달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성만 하더라도 달이 2개가 있고요. 목성은 제가 어릴 때는 달이 14개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저 1호와 2호가 1977년 무렵에 발사되어서 1980년대에 이제 목성이나 토성들 관측했던 행성인 탐사선인데요. 목성의 위성을 엄청 발견을 했고요. 지금은 80개가 넘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것도 수십 개가 있어요. 그리고 토성의 위성이 10개였는데요. 제가 꼬마일 때. 그런데 지금 토성의 위성에 이름이 붙은 게 89개가 되어서 목성의 위성보다 이름 붙인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탐사선들이 가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작은 돌덩어리들이 발견이 되어요. 토성이나 목성을 도는. 그럼 몇 미터까지를 위성이라고 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천왕성, 해왕성도 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과 금성은 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행성과 위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생기는 일들,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식, 월식, 이런 위성들이 가리는 현상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식 보신 분 계세요? 일식, 그 끄떡이시는 분 있는데 그 일식도 다 같은 일식이 아닙니다. 계기일식이 있고요, 금환일식이라는 게 있고 부분일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일식은 가끔씩 일어나는데요, 계기일식이나 금환일식은 일어난 지 오래되었고 이제 또 다음번이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일식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은 지구 주위를 또 1년에 한 달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가 생깁니다. 지구와 달과 태양이 나란히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달이 끼어서 태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낮에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어두워지는, 태양이 보이지 않고, 이런 현상을 일식이라고 부릅니다. 일식은 항상 금음 때 일어납니다.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있고 가운데 달이 있고 이쪽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빛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뒷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보지 못하는 금음 때에 그 금음달이 태양 앞을 가리게 되면 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나고요. 보름달 때는 월식이 일어납니다.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런데 보름달 때나 금음달 때 매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위치가 놓여지는 순서를 생각하면 보름달 때는 항상 월식이 일어나야 되고 금음달 때는 항상 일식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게 참 교묘하게도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공전 궤도면이라 그럽니다. 그것하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공전 궤도면이 살짝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일직선상으로 똑바로 놓이게 되고 어떤 때는 약간 빗나가겠죠. 똑바로 놓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계기일식은요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전체 지구적으로는 한 3년에 2번 정도 일어납니다, 계기일식이. 그런데 그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태양빛이 오다가 달에 의해서 가려서 그 달 그림자가 지구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달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계기일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 그림자의 크기가 뭐 한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100km면 뭐 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100km 뭐 차 몰고 1시간 정도에 가는 거리잖아요. 그 정도 거리 안에 있으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작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요. 지구가 또 자전을 하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요 작은 동그라미 한 100km 정도의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한 지역에서 그냥 평생을 산다고 치면 한 300년이나 400년에 한 번 계기일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일식이라는 것들이 뭐 옛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계기일식 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진짜 대대손손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던 현상이 되겠죠. 지금은 지구상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빨리 지나가겠죠?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세요? 보통 2분, 길어야 5분, 6분. 찰나입니다, 찰나. 그걸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기어기어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갔는데 날씨가 나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기일식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일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 2019년 7월 2일 날 계기일식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km 정도 되는 동그란 그 그림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칠레를 지나갔습니다. 칠레 지역을 이렇게 바다 위에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람선이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요.
저 같은 천문학자를 초대해서 강연도 하고요. 유람선 타고 2분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앞뒤로 해서 한 일주일짜리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개기일식이 지나가는 곳을 가서 보는 거는 2분이지만 그것을 엮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개기일식이 일어났던 장면을 이제 그 제가 잘 아는 천체 사진가 분이 그 사진을 찍으신 것을 오늘 이런 강연을 위해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 지금 보시면 까맣게 보이잖아요. 개기일식 여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개기일식 보면 정말 한낮인데 일단 이게 점점 가려지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가려졌다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좀 희미하게 뻗어나가 있는 게 있죠. 뭔지 아시죠? 코로나.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코로나는 굉장히 뜨거운 기체예요. 몇백만 도가 됩니다. 태양 표면이 6,000도 정도 되는데 코로나는 몇백만 도 되는데 그럼 눈에 잘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는 이유가 옅어요. 밀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니 무슨 먼지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농도에 따라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 저거는 굉장히 그 밀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태양빛을 완전히 저게 가리면 저게 나타납니다. 저 때는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까만 암흑의 태양을 맨눈으로 조순간에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서 옆에 나오는 코로나의 장관을 보는데 천문학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관측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적기가 되겠죠. 지금 저렇게 보이는 것이 개기일식인데요. 개기일식이 굉장히 좁은 지역을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좀 약간 벗어난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쪽에서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일식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겉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똑같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태양은 저 멀리에 있고 달은 가까이 있어요.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엄청 먼 거리죠. 달까지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단위가 다르잖아요. 한 40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랑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겉보기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00배가 넘게 큰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400배가 먼 곳에 있어요. 달은 지구에 비해 4분의 1 크기입니다. 뭔가 4자가 들어가면서 좀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400배 먼 곳에 있으면서 그 크기가 달의 크기와 겉보기가 거의 비슷해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나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엄청 가까웠고요. 지구가 가까웠고 지구도 굉장히 빨리 돌았어요. 지금은 24시간이 하루인데요. 열 몇 시간이 하루였습니다. 그때 안 태어나길 잘했지. 너무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달은 1년에 몇 센치씩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달이 더 크게 보였겠죠. 지구에서 볼 때. 그러면 뭐 태양은 거리가 그 정도에서 늘 있었으니까 뭐 계속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났겠죠. 크기가 동그랗지 않지만 완전히 가렸겠죠. 그런데 달이 점점 멀어져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달의 크기와 겉보기 크기와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우연히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과정이라는 겉보기가 점점 작아지는 과정이죠. 우연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딱 정말 딱 맞추는 것처럼 딱 가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달이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의 겉보기 크기가 작아지면 개기일식이 없어지겠죠. 우리들의 후손들은 개기일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려면 한 10억 년 뭐 이렇게 걸리긴 하죠. 네. 지구에서 보는 저런 개기일식은 굉장히 멋진 것이라서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은 우리가 우주 여행이라고 해봤자 뭐 정말 가까운 거리밖에 못 가지만 그런 시기가 온다면 태양계 내에서의 어떤 관광 상품을 할 때 지구에서의 개기일식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일 것 같고요. 심지어 외계인들한테도
우주에 굉장히 많은 행성과 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굉장히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구가 외계인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저는 개기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 말고 다른 곳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에서 그 달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달 그림자가 생기는 곳에 쏙 들어가 있으면 개기일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떨까요? 달에서 뭐 옛날 아폴로 우주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달 여행을 가서 지구를 쳐다보고 있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생각해 볼 분 계신가요?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달은 지구를 한 달에 한 번 돕니다. 그런 걸 공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자전도 한 달에 한 번을 해요. 항상 우리가 앞면만을 보니까 이렇게 제 손바닥이 달이라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죠. 그럼 달의 앞면에 있는 어떤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구를 보면 항상 지구를 보고 있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달에 있는 어떤 한 지점에서 지구를 보면 계속 지구가 떠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되게 이상하겠죠. 그런데 달은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나 별은 떴다 저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달은 이렇게 지구는 박혀서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별은 떴다 지고 태양도 떴다 지고 그다음 층동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달이 까딱까딱합니다. 그럼 뭐 별들이 까딱까딱 물론 눈에 보이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럼 되게 이상하겠죠. 그냥 지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모습이 변하겠죠.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반달이 됐다가 반지구가 됐다가 막 이러는 거 되게 신기하겠죠. 그러면 달에서 지구, 달, 태양이 있어서 지구에서는 일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달에서 일식을 보면 어떨까?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에서 본 지구인데요. 저기 보면 새카맣게 보이는 둥그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구상에서 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가운데 조그만 스팟이 개기일식이고 저렇게 이제 되는 지역이 부분 일식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달에 사는 사람 신기하지 않겠어요? 지구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저런 게 막 슝 지나가고 이러니까 달에서 보면 지구에서의 일식이 저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거는 달에서 본 지구의 일식이잖아요. 달에서 본 달의 일식도 있겠죠. 달의 일식은 뭐겠습니까? 태양이 가려지는 게 일식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려야 됩니까? 지구가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달에서는 지구가 태양보다 4배 크게 보여요. 한 4배 정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큼직한 지구가 있고 태양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뒤로 달이 이렇게 숨는 현상. 그런데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는 그대로 박혀 있고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일식이 몇 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달에서는 몇 시간을 지속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기 보면 좀 뭐 불빛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불빛인데 이렇게 지구가 그 모습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고 저거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한 컷을 했는데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쏙 들어가서 개기 일식이 될 수도 있고 밑을 스쳐 지나가면 부분 일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있는데 지구는 그대로 있고 태양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나름 생각해 보면 재미있겠죠. 그래서 달에서 보면 달 입장에서의 일식에는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멀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에서는 일식이 있을까요? 없겠죠. 달이 없으니까. 금성에서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건 있겠죠. 금성 입장에서 보면 금성에서는 수성을 보고 있는데 수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일식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 수성의 태양면 통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에서도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금성의 태양면 통과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한 100여 년마다 한 번씩 지구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금성의 크기와 지나가니까 공전 속도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리학적인 천문학적인 정보를 예전에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성에는 달이 몇 개가 있죠? 네, 2개 맞습니다. 화성의 달은 포버스와 데이모스라고 하는 달이 있는데요. 굉장히 작아요. 우리 지구의 달은 지구 크기의 4분의 1 정도니까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그 화성의 달은 2개가 있는데 너무 조그매요. 그리고 동그랗지도 않아요. 너무 조그매서 동그랗지도 못해서 그냥 감자처럼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가리는 현상이 일식일 텐데, 그러면 이제 상상이 가시죠. 화성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의 겉보기 크기는 지구에서 볼 때보다 어떻겠습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화성의 달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겉보기 크기가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개기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너무 멀어서 태양보다 겉보기가 작아지면 개기일식이 없는 거고, 좀 가까이 있어서 충분히 크면 되는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화성에서는 개기일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야 되겠죠. 보시겠습니다. 이게 포버스, 데이모스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냥 통과 그런데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로 찍은 사진들을 오늘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 앞에 이게 보면 모양이 동그랗지 않죠. 약간 찌글찌글하잖아요. 이게 저런 걸 되게 어려운 말로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라든가 달은 제법 커서 동그란 모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 그러는데, 작은 천체는 그런 걸 이렇게 그런 평형 상태에 있기에는 너무 중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찌글찌글합니다. 저게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저 말은 저게 굉장히 작은 건데 충분히 가까이 있어서 제법 크게 보이지만 저렇게 보입니다. 저거는 보면 약간 좀 애매하죠. 부분 일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태양면 통과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경우는 이제 부분 일식이라고 불러줄 만한데 저 정도밖에 못 가리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서는 일식이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기 일식은 없고 부분 일식만 존재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성에서의 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목성에 달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고민이에요. 5m짜리, 1m짜리 이런 거 다 할 거냐, 이런 거 되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다시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구도 달이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번째 달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돌덩어리가 계속 지구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돌고 있는 자연적인 천체를 달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걔도 달이죠. 근데 한 100여 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몇 년 돌아야 달이라고 쳐주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거든요. 그럼 한 몇 억 년 돌아야 좀 쳐줄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의 정의가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기에는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게 걸리고 이렇습니다. 목성이 지금 골치가 아파요. 달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발견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름 붙이기. 목성을 영어로 주피터라 그러거든요. 제우스 신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1600년대 초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가 이제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목성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성에 달이 4개가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달을 갈릴레오의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크니까 발견되었겠죠. 지금 수십 개가 있는데 걔네들 이름이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렇게 나갑니다. 2호. 근데 2호,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제우스 신이 신 중의 신이잖아요. 바람을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과 사랑에 빠졌거나 썸을 탔거나 이런 이제 여신이거나 여자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4개는 제가 어릴 때 14개 있잖아요. 14개도 그리스 로마 신화 찾으면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80개쯤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쳐줍니다. 손자, 손녀들까지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뿌리를 찾자 해서 바이킹 신화라든가 막 가서 찾고요.
그것도 힘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성의 위성 공모전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하기도. 이게 한 200개, 300개 늘어나면 이제 대책이 없겠죠. 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식을 생각해 보면 달이 많으니까 일식의 패턴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일단 달이 많아요. 그러면 일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구마구 생길 수가 있겠죠. 지구에서는 그냥 단 하나의 스팟인데, 그런데 목성쯤 가면 태양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엄청 작아졌겠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제법 가리니까 개기일식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위성이 그러지 않겠죠. 10m짜리, 1km짜리가 제 아무리 가까이 있어봤자 태양을 가리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기일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성의 숫자가 한정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7개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태양의 크기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성들의 크기인데, 위성들의 크기가 태양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까 달에서 본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저 바깥에 2개 찍혀 있는 것들이 위성이고요. 그 목성 표면에 보면 까만 점들이 있잖아요. 저게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스팟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 스팟이라면 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어가 있으면 개기일식을 보는 거죠. 속도는 이 위성들의 자전 속도와 이런 게 다 고려되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2개가 보이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기하학적으로 따지면 동시다발적으로 목성의 전역에서 여러 개의 개기일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행복한 고민에 빠질 거예요. 이번 개기일식은 어디로 가야 되나? 지구에서는 거기 가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많겠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동시에 3개까지 일어나는 것들이 포착된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성에서는 요약을 하자면 개기일식도 일어날 수 있고 부분일식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부분일식은 사실은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까맣게 점들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고요. 물론 목성의 표면은 이게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가서 딱 서가지고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빠져버리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목성에서 바라본 일식을 보여드리지 않고 목성 표면에 있는 것들, 마치 달에서 지구 일식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토성이라든가 그런 행성들이 기체 행성이기 때문에 저 스팟으로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지구에서의 일식 모양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이건 달에서 지구를 보듯이 어느 스팟에서 생기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토성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고리. 제가 어릴 때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고리를 가지고 있는 천체의 이름을 써라. 정답이 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측을 하다 보니까 목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천왕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해왕성에서도 발견이 되었어요. 뭔가 패턴이 있죠. 금성이나 화성에서는 발견이 안 되었어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계 외곽에 있고 커다란 이런 걸 거대 기체 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은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토성의 고리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크고요. 밀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행성에서도, 소행성 아시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데 소행 몇 킬로미터에서 제일 큰 세레스란 소행성이래 봤자 100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걔는 워낙 커서 명왕성처럼 외소행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해졌잖아요. 이 고리라는 것이 거대 기체 행성의 고유한 어떤 역학적인 성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지구도 아니고 작디 작은 소행성 주변에 고리가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천문학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행성이 생겼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그러면 지구에서도 옛날에 있었다 없어졌을 수도 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구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소행성 같은 천체에도 어떤 역학적인 균형이 맞으면 생겼다가 그냥 몇 년 만에 또는 몇백만 년 만에
몇백만 년이라는 시기는 전체 태양계의 역사를 보면 그다지 긴 세월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이 고리라고 하는 현상이 뭐 어떤 주변의 행성들과의 역학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안정되게 이런 걸 형성할 수 있다. 지구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이 이런 거겠죠. 토성이나 목성이나 해왕성이나 천왕성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고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없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먼저 토성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없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충분히 되었다가 이제는 흩어지고 있는. 근데 뭐 지금 이제 연구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역학적이나 얘네들 속도나 이게 흩어진다는 건 이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방향의 속도가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없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 그럼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것도 막 이제 계산을 해보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토성 지금 고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토성에도 아까 이름 붙은 거 한 89개의 위성 이름이 붙었고, 토성은 또 이름 붙인 게 골치 아픕니다. 토성은 세턴인데요.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이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위성이에요. 이 타이탄 신에 타이탄과 서문사과 사랑에 빠졌던 뭐 남녀 불문하고 하도 부족하니까 막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89개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공모전까지 했고 공모전에 뽑힌 것들이 이렇게 반개로 손자 손녀들이 뽑혔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런 목성이나 토성이나 또는 다른 행성들의 이제 위성 이름 붙이는 거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대의 신들뿐 아니라 막 손자 손녀 신까지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토성에서도 목성과 좀 비슷하겠죠. 비슷합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그런데 고리가 있잖아요. 목성의 고리는 굉장히 옅은 고리입니다. 근데 토성의 고리가 있으면 일상적으로 낮이나 밤이나 고리를 막 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리에 의해서 태양이 차단되는 현상도 있겠죠. 굉장히 재밌지 않겠어요? 상시적인 일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상해보면 막 고리가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뭐 어떤 위성에서 봤을 때겠죠. 그러면 그 뒤로 태양빛이 오다 가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지구에서의 개기일식이 굉장히 장관이고 엄청나고 멋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일식을 보러 가는 곳이라면 토성을 꼽겠어요. 되게 멋지겠잖아요. 그리고 토성에는 위성도 많아요. 토성에도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목성과 똑같이 일식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성에서보다 토성에서는 일식이 생기는 빈도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지구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경우수는 많지만 이게 또 자전축의 문제랑도 결부될 거 아니에요. 자전축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경사면이라든가 위성들이 도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서로 간의 관계와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목성보다 토성에서는 그런 관계가 더 복잡해서 나란히 일직선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횟수가 훨씬 적어요. 더 드뭅니다. 그 대신에 고리가 존재하죠. 그럼 고리가 존재하면 고리는 그냥 고리가 하나인 것 같지만 고리 A, B, C, D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기 위해서는 안정되니까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정되게 이렇게 하고 A 고리, B 고리 그리고 그 사이가 틈이 있는데 그걸 카시니 틈이라고 불러요. 카시니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옛날에 발견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틈 사이로도 보였다가 또 옆으로 가면 또 안 보였다 막 상상해 보시면 너무 재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이제 더 바깥에 있는 천체죠. 근데 얘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천왕성에 자전축이 완전히 누워 있습니다. 자전축이라는 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서서 이렇게 돌고 뭐 지구도 23.5도 기울어 이렇게 돌잖아요. 얘는 이렇게 누워서 돕니다. 마치 통닭 튀기듯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돕니다. 얘도 이제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도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천왕성의 위성들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천왕성은 태양을 어떻게 돕니까?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고 얘네들 이렇게 돌아야 이게 일직선상으로 생기는 게 쉽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자기의 위성은 이렇게 돌고 있고 정작 자기는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도는 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일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쯤 가면 태양은 더 작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일으킬 수 있는 위성들이 있는데 문제는 뭘 만나야 뭘 하죠. 서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일직선등을 딱 만나는 게 참 드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보는 위치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거의 400년에 한 번 여행 가야 되겠죠. 살아 있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보러. 허블 우주망원기에 포착했습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위성에 거기 스팟이 생긴 거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드물겠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쯤 가면 굉장히 드문 현상이 그러니까 그 도는 궤도 때문에. 그래서 이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겉보기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그런 현상인데 태양계 내에서 지금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내를 마음껏 로켓을 타고 다니는 게 있다면 저는 관광 상품으로 이거를 내세워서 가서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해왕성에서 어떨까요? 해왕성도 드물게 일어나는데 아쉽게도 사진이 없습니다. 천왕성이랑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바로 서 있는 천왕성. 그다음에 영왕성인데요. 얘는 이제 행성에서 나갔으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또 이렇게 옛날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명왕성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성으로 하기가 좀 뭐한 것들이 너무 작고 그다음에 궤도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고 심지어 이렇게 대부분이 평면에서 돌고 있는데 얘만 경사각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이게 찌그러진 타원을 돌다 보니까 해왕성 궤도를 침범해요. 그래서 지난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 한 20년 동안을 해왕성 궤도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따지면 얘가 8번째 행성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다가 엄청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 와중에 명왕성은 달을 또 5개나 갖고 있습니다. 지구도 하나밖에 없는 달을. 그것도 엄청 큰 달을. 엄청 큰 달을 갖고 있으니까 일식도 굉장히 재밌는 양상으로 벌어지겠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명왕성의 모습인데요. 명왕성에는 2006년에 뉴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 탐사선이 지구를 출발했습니다. 이 뉴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 탐사선이 출발할 때의 정식 명칭은 태양계 9번째 행성 명왕성 탐사선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2006년 8월 달에 천문학자들이 프라하에 모여서 국제천문연맹 회의를 하면서 명왕성을 빼버렸어요. 뉴호라이즌스 입장에서는 명왕성을 9번째 행성 명왕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카이퍼 벨트 천체 관측선으로. 그래서 2015년 무렵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13년 걸려서 갈 거를 9년으로 앞당겨서 갔습니다. 원래 13년 걸쳐 가서 명왕성 주위를 돌면서 명왕성에 대해 충분히 관측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명왕성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명왕성 근처를 스쳐 지나가서 다른 것까지도 관측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높였어요. 가다가 이렇게 목성이나 이런 데다가 막 돌려가지고 팽이 돌리듯이 속도를 얻어가지고 13년 만에 원래 가기로 설계가 되었는데 9년 만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명왕성 같은 작은 천체가 이 탐사선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게. 그래서 이게 날아가서 그 다음에 옵티마 툴레였나요? 눈사람처럼 생긴 그 천체의 사진을 찍고 다른 천체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샤론이라고 하는 그 5개 위성들이 있는데 다 커요. 근데 샤론은 진짜 명왕성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정도 크기의 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크고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일식이 지구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앉아서
여러 시간 놀면서 지낼 수 있겠죠. 명왕성에서의 일식은 이렇게 됩니다. 일식 사진들 지금 보셨잖아요. 그럼 최초의 일식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사진술이 발달된 다음에 찍은 건데 1851년 사진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 사진입니다. 지금은 노출 시간을 짧게 잡히던데 이때는 몇 시간이건 줘야 되는 거니까 몇 시간을 줄 수는 없잖아요. 사진을 그러면 얘가 지나가 버리니까 2분 만에. 그러니까 짧게 하니까 옆에 코로나 같은 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죠.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천체 사진가분 찍은 거는 코로나가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최초로 1851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식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1919년에 일어난 계기일식, 일반 상대성 이론 다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관측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그 에딩턴이라고 하는, 저기 보시면 두 번째 분의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천문학자십니다. 이분이 이제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해서 그 관측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사람들 모아놓은 데서 착짠 보여주면서 아인슈타인이 맞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된 건데, 그래서 1919년의 이 일식이 역사상 천문학자들에게는 정말 가장 소중한 일식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동그라미가 한 1km 정도 되는 그거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물론 이게 동그랗게 100km니까 지나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서 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한 2분 정도 쭉 지나가는데, 보시면 하나는 아프리카를 지나가고 하나는 남아메리카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에 각각 천문학자들 파견했습니다. 계기일식을 관측하러. 그래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냐면, 계기일식이 되면 이런 게 생깁니다. 딱 가운데 태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인데도 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전이면 밤하늘에 보이던 별이 이때 보이는 겁니다. 그럼 6개월 전에 별 사진을 막 찍어놔요. 그리고 이때는 태양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데 태양이 있는 거를 딱 가려지는 계기일식에 별 사진을 딱 찍어요. 뭘 보려는 거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천체가 존재를 하면 그 천체의 주변 공간이 휘어진다 그래요. 휘어지는지 안 휘어지는지. 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서 오는 별빛이 오고 있는데 평평하지가 않고 막 휘어져 있으면 휘어지는 그걸 따라서 별들이 휘어져서 오는 거예요, 별빛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별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달라졌으면 아인슈타인이 맞는 거고, 달라지지 않았으면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죠. 달라졌다는 것을 6개월 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을 여러분들 보이는데 이렇게 다 보여주고, 짠, 달라졌지 이러고 보여주는 겁니다, 에딩턴이.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때 사용했던 관측기계 엄청나죠. 요즘에는 저거 가방 하나짜리 관측하러 다닙니다. 옛날에는 막 저렇게 해가지고 다녔죠. 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1919년도에. 이때는 필름 카메라. 네, 필름도 아니고요. 사실 천체 사진 찍을 때 천문학자들은 그 유리 건판에다가 에멀전이라고 그러죠. 그 약품을 발라가지고 찍습니다. 2035년 9월 2일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전 진짜 이거 꼭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게 드물다 그랬잖아요. 한 지역에 한 300~400년. 2035년 9월 2일 날 드디어 한반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km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평양을 지나갑니다. 이 이전에 뭐 통일이 되든 교류가 시작돼야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평양을 지나서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다가 통일전망대, 동해안에 거길 지나갑니다. 혹시 통일이 안 되면 통일전망대로 가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차선으로 일본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계기일식입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거 보시면 한반도 지나가는데 쫙 보시죠. 평양을 지나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일본 지나가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죠. 그때는 평양으로 갈 것인가, 고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우리 동해에다가 크루즈 띄우고 봐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35년 다시 한번 제가 날짜 확인 9월 2일입니다. 저는 그 캘린더에다가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식들이 3년에 2번 정도 있는데요. 그 다가오는 일식이 2020년 12월 14일 날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지나갑니다. 전 갈 건데요. 딱 이렇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 이 기회에 갔다가 칠레 구경도 하시고 개기 일식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 본 순간을 잊지 못하고요.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우주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너무나 초현실적이라서 봤는데 그 다음에 뭘 또 보냐는데 금방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또 보고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일식을 가보면 수십 년째 일식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겹치면서 만나요. 그 멋진 여행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제가 강연을 이렇게 쭉 했는데요.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든지 그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식 때 태양 가장자리 부분이 금가락지처럼 빛나는 금환일식을 이제 볼 수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 금환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 타원으로 돌아요. 그럼 조금 더 가까울 때 조금 더 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 때는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태양을 미처 못 가리고 금환일식이 됩니다. 근데 이 금환일식도요 2040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근데 2020년 6월 21일 날 대만 가시면 됩니다. 대만에서 금환일식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익숙한 것을 가리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 오늘 강의 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겉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가려지는 현상을 통해서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천체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익숙한 것을 좀 낯설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이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